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환경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일해온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건 제가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한 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손녀가 놀러 온다고 해서 과자를 사셨대요. 그리고 집에 라면도 몇 개 준비해 두셨고요. 그런데 손녀가 가고 나니까 과자 봉지하고 라면 봉지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종량제 봉투에 쓱 넣어서 버리셨답니다.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 며칠 후에 뭐가 날아왔는지 아세요? 20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0만 원이요. 라면 봉지 몇 개, 과자 봉지 몇 개 버렸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할머니를 직접 만났습니다. 동사무소로 찾아오셔서 항의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분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게 왜 20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인가요?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하셨나요? 그냥 모르셨던 거예요. 요즘 분리수거 규칙이 얼마나 복잡하게 바뀌었는지 그걸 우리 어르신들께 누가 제대로 알려드렸나요?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 아껴서 모으신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억울하게 벌금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환경 관련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법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시는지도 다 봤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익숙해진 방식대로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성실하고 올바른 삶의 방식이거든요. 한번 배운 건 제대로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규칙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안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버렸는데 지금은 저렇게 버려야 하고. 이런 걸 누가 일일이 다 알려주나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요.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같은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셨나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문제예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라면 한 개도 1,000원이 넘고 과일 조금만 사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고 20만 원, 30만 원씩 벌금을 낸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제가 일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더 큰 벌금을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50만 원을 내셨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폐가 전 제품을 그냥 집 앞에 내놓으셨다가 걸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놓으면 동사무소에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법으로 내놔야 해요. 그걸 모르셨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리셨다가 벌금 나오셨어요. 뼈다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 아셨나요? 과일 껍질도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일을 20년 하고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께 정확하고 쉬운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 한 푼도 억울하게 벌금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정보를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고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나눠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아는 사람은 지키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손해보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열심히 사시면서 모으신 돈,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용돈 주시느라 아끼고 또 아끼신 그 돈을 이런 억울한 일로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쓰레기 분류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걸 어떻게 버려야 벌금을 안 내는지, 헷갈리는 것들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뭔지 이 모든 걸 제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삼겹살을 드시고 나서 그 포장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셨대요. 그런데 그 포장지에 기름 얼룩이 좀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재활용품에 기름이 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금이 나왔는데 12만 원이었습니다. 삼겹살 한 팩 드시고 12만 원을 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두부 용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두부를 드시고 나서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으로 버리셨어요. 그런데 물로 안 씻고 그냥 버리셨던 거죠. 안에 두부 조각이랑 물이 좀 남아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9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씻지 않은 재활용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분이 회사에서 쓰던 볼펜 한 자루를 집에서 버리셨어요. 그냥 집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 물건은 사업장 쓰레기라는 거예요. 가정용 봉투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벌금이 무려 80만 원입니다. 볼펜 하나 때문에 80만 원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대충 버리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단속반이 직접 봉투를 열어서 확인합니다. 그 안에서 영수증 한 장만 나와도 이름이랑 주소를 확인해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버려요. 정말 무섭죠.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까다로워진 거야?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로 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20년 일하면서 느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위기 때문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포장 문화도 엄청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랑 비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전보다 몇 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게 이제는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재활용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재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깨끗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게 하나만 섞여 있어도 전체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까다롭게 검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과태료가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건 좀 씁쓸한 부분이긴 한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책임 전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환경오염의 큰 원인은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포장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담을 결국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 떠안게 된 거죠. 이것도 좀 억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잘 지켜야 벌금을 안 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복잡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공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구분하실 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 간단하죠?
돼지나 닭 같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나 없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양파, 마늘, 파프리 같은 건요, 동물한테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두 번째 황금 공식은 재활용 구분할 때입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면 재활용, 도저히 안 되면 일반 쓰레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물로 헹궜을 때 깨끗해지면 재활용통에 넣으시면 되고요. 기름 같은 게 묻어서 아무리 씻어도 안 되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전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들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도 되는 것들입니다.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밤나물, 수박 껍질도 괜찮은데요. 작게 잘라서 버리셔야 합니다. 너무 크면 기계가 처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닭뼈, 소뼈, 생선, 뼈 같은 거요. 이건 다 일반 쓰레기예요. 복숭아 씨도 그렇고요. 계란 껍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 껍데기도 마찬가지고요. 양파 껍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쓰레기예요. 그리고 김치요. 너무 짜서 못 먹게 된 김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재활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요. 이거 깨끗이 씻어서 말리면 재활용되는 거 아시죠? 플라스틱 용기도 깨끗이 씻으시고요. 라벨 떼어내셔야 해요. 캔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위험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영수증 있잖아요. 거기에 개인정보 나오죠? 그거 절대 가정용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나눠주는 홍보물, 회사 명함 이런 것들도 다 사업장 쓰레기예요. 이거 잘못 버리시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 나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암기법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꼭 외우세요. 비풀캔 음사. 비풀캔 음사입니다.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비풀캔 음사. 한번 따라 해보세요. 비풀캔 음사. 그리고 쓰레기 버리시기 전에 꼭 체크하실 게 5가지 있습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비닐류를 따로 분리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개인정보 나오는 종이나 영수증이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플라스틱하고 캔류를 깨끗이 헹궜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음식물을 제대로 구분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5가지만 매번 확인하시면 절대 실수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실수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직 수거 가기 전이라면요. 다시 가져오셔서 재분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져갔다면요. 지자체에 전화하세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요. 처음 한 실수면 감경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과태료가 나왔다면요. 이의 신청을 하세요. 조정받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가족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잘못 버리면 집 전체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해요. 자녀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손주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제가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풀캔 음사 암기법 기억하시죠?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버리시기 전에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비풀캔 음사. 이게 뭐였더라? 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나실 겁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구분하는 황금 공식이 있죠. 부드럽고 짠맛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예요. 딱딱하거나 짜면 일반 쓰레기고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뼈는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 과일 껍질은 부드러우니까 음식물 쓰레기. 간단하죠? 세 번째, 체크리스트 5단계 꼭 기억하세요. 쓰레기 버리시기 전에 이 5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 맞나, 비닐 분리했나, 개인정보종이 없나, 플라스틱 캔 헹궜나, 음식물 제대로 구분했나. 이 5가지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근데 며칠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체크하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다 따져야 하고 씻어야 하고 분리해야 하고. 귀찮으시죠? 저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벌금 내는 것보다는 잠깐 손품 파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드실 수 있잖아요. 둘째는 우리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수고하면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깨끗한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 바다에 쌓이고 동물들이 그걸 먹고 죽고 이런 뉴스 보시면 마음 아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존심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억울하게 벌금 내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웃들한테 창피하고. 이런 일 안 당하시려면 미리미리 잘 지키시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르고 실수해서 벌금 내시는 거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환경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찮아해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예전이 좋았다고 하시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막상 제대로 알고 나면, 그리고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오히려 뿌듯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짜증났는데 지금은 제대로 분리해서 내놓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감동받았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한테 분리수거 방법 알려줬더니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도 잘 모르는 건데 할아버지가 다 안다고요. 이렇게 가족들한테 알려주시고 존경받으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요. 이미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실함이고 책임감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비닐 분리만 제대로 해보자. 내일은 플라스틱 씻어서 버려보자.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젊은 자녀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이렇게 버려야 한대. 벌금 나온다더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지키면 더 쉬워요. 그리고 혹시 이웃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나눠주세요. 나 요즘 이런 거 배웠는데 당신도 조심하세요. 이렇게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정보를 나누는 것도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억울한 일 없이 지내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가거든요. 그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억울하게 벌금 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분리수거 하시다가 헷갈렸던 것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가족들한테 보내주시고 친구분들한테도 보내주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를 벌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자식 키우고 나라 발전시키고 어려운 시절 다 견뎌내고. 그런 우리가 이런 작은 규칙 지키는 거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억울하게 벌금 내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돈 지키시고 깨끗한 환경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 박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